우리가 온종일 생각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회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음악회, 전시회, 사교 오락활동이죠. 영화 연극, 뮤지컬, 사교 오락활동이에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저 책 읽어요. 저 독서예요. 저 그림 그려요. 이건 뭐예요? 자기계발이에요. 자기계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너 뭐하니? 나 지금 식물 가꾸잖아. 무슨 식물을 가꿔? 텃밭에다가 고추랑 상추 좀 심었어, 얘. 너 소일 활동하고 있구나. 취미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규칙적인 생활은 병을 조기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대상자가 오늘은 10시가 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픈가? 문제가 생겼나? 조기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 대상자 스스로 하게 해서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한다. 해오던 것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면은 못합니다. 이게 꼭 치매 대상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제가 진짜 베스트 드라이버거든요. 운전을 진짜 한창 하다가 차를 없애고 몇 년을 운전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간간히 그냥 운전을 하다가 운전을 다시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요. 초반에 사고를 2번이나 냈습니다. 뭐 10몇 년 동안 운전하면서 사고 한 번도 안 났었는데 몇 년을 안 하다가 하니까요. 신호 바뀌는데 갑자기 차선 변경하다가 앞차 들이받은 적도 있고요. 주차하다가 정체되어 있는 차 살짝 긁은 적도 있어요. 잔존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던 거,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못해요. 너무 짧은 시간에 막 사고가 나서 폐차시켜버릴까? 나 진짜 운전하지 말까? 했다가 지금 운전하려면 앞으로 죽는 날까지 못하겠구나. 왜? 잔존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그냥 다시 운전을 하니까 감이 되살아나서 이제는 또 잘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하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치매 대상자는요, 익숙한 사람, 익숙한 환경 중요하죠. 상황에 맞는 요양 보호를 합니다. 밥을 안 먹는다고 하면은요, 좀 이따 먹여야 되겠죠. 목욕 안 한다고 해도요, 좀 이따 시킵니다. 옷 안 갈아입는다고 하면은요, 목욕할 때 시키죠. 하지만 양치 안 한다고 해도 양치는 바로 시켜야 돼요. 상황에 맞는 요양 보호를 해야지 일관된 요양 보호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또 저희 엄마 얘기가 나오는데, 오랫동안 살던 단독주택을 엄마가 치매에 조금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이제 좀 따뜻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집을 팔고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가자마자 상태가 정말 급격하게 나빠지셨어요. 동네도 바꿨거든요. 너무 급격하게 나빠지셔가지고서는 환경을 바꾸는 게 치매 대상자한테는 정말 쥐약이라는 거 실감했습니다. 항상 안전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설 돕기. 화장실 가까운 곳에 대상자 방을 배정한다. 고무줄 바지를 입도록 합니다. 입고 벗기 쉽도록요. 옷 갈아입기를 거부한다면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갈아입히고요. 야간에 화장실 가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낙상 많이 되거든요. 이동변기, 침대 옆에다가 이동변기, 이렇게 의자 변기 놓습니다. 배뇨가 곤란하다고 한다면은요,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안 먹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덜 먹일 수 있다. 실감했다고 막 화내거나 비난하나요?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빨리 갈아입힙니다. 앞에서 뒤를 이렇게 닦으세요. 시범을 보여서 본인이 스스로 행동에 옮길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고요. 제대로 못 닦으면 깨끗이 닦아줘야겠죠. 소변을 볼 때 치골에 상부를 눌러주면 방광이 확실하게 비어진다. 요실금은요, 2시간마다 배뇨하게 한다.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한다. 근데 밤에 기저귀 찬 사람은 들추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비교하세요. 변비라면 물을 많이 먹여라.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기본 원칙.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계속 밥 달라고 하면은요, 큰 밥그릇에 한 번 주는 것보다 조그만 종지에다가 이렇게 여러 번 주면은 양은 똑같지만은 많이 먹은 것 같은 포만감을 준다는 거예요. 사발을 사용합니다. 뭐보다? 접시보다. 접시는 이거 무슨 강아지 고양이 밥 먹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푸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뭔가 사발을 사용한다는 거죠. 색깔이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해서 입맛을 돋군다. 살이 자주 걸리면은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걸쭉한 액체 음식이 좋아요. 유동식은 더 힘들다는 거, 사례가 잘 걸린다는 거. 밥을 안 먹으려고 한다면은요, 뭐가 의치가 느슨한지,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틀니에 문제가 있는지, 약의 부작용인지, 수저 사용법을 잊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숟가락, 젓가락 사용하는 법도 잊어버려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씹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입으로 밥을 못 먹고 콧줄 꼽는 거예요. 의치가 식도로 넘어가거나 막힐 수 있으므로 의치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입을 앙 다물고 있어도 수시로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씹는 행위를 잊어버렸어. 갈아서 제공한다.
근데 보통 요양원을 가게 되면은 갈아서 누가 입으로 먹입니까? 그냥 다 콧줄 꼽죠. 힘드니까요. 사전에 미리 음식의 온도를 확인해야 돼요. 다 세팅을 해놓고 앉혀놔야 됩니다. 하나하나 갖다 주다가 딜 수도 있고요. 가시가 목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식탁에 앉으면 바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생선 가시나 뼈를 미리 제거한다. 앞치마가 좋아요? 턱바지가 좋아요? 앞치마가 좋습니다. 그래야 옷을 안 버린 거예요. 뭐보다 뭐가 좋다? 항상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앞치마가 좋다. 사발이 좋다.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해서 내가 밥 먹고 있다,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한다. 이 정도로 정신이 없습니다. 수저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는 식사를 어떻게 도와요?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줍니다. 식탁보를 깔아주는 거예요. TV는 끈다. 밥 먹을 때는요, TV를 끄죠. 하지만 석양 증후군이나 화장실을 가서 그런 배변의 소리가 날 때는 TV를 켭니다. 밥 먹을 때는 TV를 끈다. 구강위생 돕기, 부드러운 칫솔 좋죠?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해서 먹어도 괜찮게 합니다. 의치는요, 잇몸 압박 해소를 위해서 6, 7시간은 제거한다. 잘 때 빼고 잡니다. 찬물에 담그죠. 양치물을 뱉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숟가락을 입안에 집어넣거나 칫솔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말을 시키면은 말을 하면서 어라락 이렇게 뱉어내게 합니다. 좀 충격적인 방법이죠? 양치물을 뱉지 않는다. 삼키지 않으면 다행이죠. 입을 이렇게 살짝 벌려서 강제로 뱉어내게 하는 느낌입니다. 양치질을 거부해도 시킵니다. 어떻게? 물치약이나 생리식염수, 이건 소금물 아닙니까? 거즈에 감은 서랍자, 거즈에다가 적셔가지고 이 서랍자를 합니다. 손가락을 하면은 칵 깨물면 손가락 잘릴 수도 있으니까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치아와 입안을 닦는다. 이가 없으면요, 차를 마시게 합니다. 옷 입는 방법, 장식이 없는 옷, 심플한 옷이 좋아요. 입고 벗기 편한 옷이 좋죠. 순서대로 못 입으면 속옷부터 정리해 두고요. 옷 입는 것을 거부할 때는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갈아입히죠.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격려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막 입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예요. 계절에 맞는 옷을 줘야겠죠. 앞뒤가 바뀌어도 괜찮은 옷 입히는 게 좋죠. 대상자 목욕 돕기. 목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단순화하고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미끄럼 방지 매트 중요합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요.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목욕을 거부한다면은요, 위험하니까 억지로 시키지 않고 중단합니다. 운동 실조증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운동 실조증, 손해가 망가졌을 때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넘어질 수 있거든요. 욕조에서 목욕시키지 샤워하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치매 대상자 운동은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며 운동량을 점차 늘린다. 걷는 거 무리 없죠.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들을 말해줍니다. 혼란을 방지해요. 항상 익숙한 게 좋은 것은 치매 대상자예요. 치매 대상자 아니어도 여러분 막 새로운 거 좋아하세요? 노인은 뭐라 그랬어요?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노인의 경직성이죠. 근데 저 약간 이렇습니다. 저도 음식점도 가던데 어느 정도 맛이 좀 보장된 곳, 별 4개 이상인 곳에 가고 싶지 새로운 곳 들어서 그렇게 맛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약간 좀 입맛이 또 까다로워서 맛없으면 안 먹어요. 배고파도. 그래서 저는 조금 익숙한 것이 좋아요. 가던 걸 좋아하고요. 새로운 사람보다는 만나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 상태에서 하는 운동, 앉아서 맨날 하는 것보다요, 서서 걷거나 산책하거나 돌아다니거나.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서서 하는 운동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과거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몰라가지고 엄마가 이제 집에서 막 운동을 제가 안 시켰었거든요.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서서 뭐 마당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도 좀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좀 아쉬움이 남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 치매 오셨다 또는 이제 연세 드셨다 하면은요, 서서 하는 운동이 중요하다. 다리에 이제 근육도 안 쓰면 퇴화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뭐 30분이라도 걷는 게 좋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 1층이 좋아요? 2층이 좋아요? 1층이 좋아요. 막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이 더 편하다. 환경이 단순한 게 좋다. 위험한 물건은 아예 치매 대상자 눈에 안 보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어디에? 난간, 출입구, 난로, 위험한 곳에는요. 장기 기억 속에 빨간색은 뜨거운 거란 거를 알고 있어요. 빨간색 붙여도 된다. 유리창에다 막 부닥쳐요. 그림을 붙이거나 뭔가 붙여서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창문이 안전하게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방 안에서는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한다. 안에서 잠궈버리면 못 들어가니까요. 열쇠를 갖고 있던지요.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침대는 벽에 붙여놓는다. 이 공간이 있으면 요 사이로 빠지니까요. 육류는 덩어리째 보관한다.
달걀은요, 둥근 부분이 위로 가게 하죠. 뾰족한 부분은 아래로 갑니다. 둥근 애가 떴습니다. 어디로 떴어요? 위로 떴죠. 둥근 부분을 위로 하고요.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놔야지 신선도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이거 국시에 나왔었잖아요. 달걀 이 껍데기에 살모넬라 균이 있어요. 흐르는 수돗물에 한번 헹구고 사용합니다.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하세요. 도마칼이 한 개라고 하면은요. 과육, 생닭, 과일 먼저 깎습니다. 그 다음에 육류, 생선, 닭고기. 닭고기는 살모넬라 균이 도마에 묻으면은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닭고기이다. 제가 얼마 전에 닭갈비를 먹었거든요. 익혀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계속 배가 좀 부글부글하면서 설사를 4번이나 했어요. 이 닭에 뭐가 살모넬라 균이 있었나 봐요. 과육, 생닭, 닭은 맨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국가고시에서 모르셔도 되고 나오면 틀리시면 됩니다. 설거지하는 순서 우리 식당 가면은 컵 먼저 물컵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저 놓죠. 요거 먼저 기억하세요. 설거지하는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리컵, 수저, 밥그릇, 국그릇, 그리고 반찬그릇, 후라이팬은 기름지니까 맨 마지막에 커피 얼룩, 커, 식, 주. 제가 커피 진짜 좋아하잖아요. 커피 묻었어요. 근데 식초랑 주방세제 퐁퐁하고 섞어서 사실 빠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빨린다고 합니다. 땀얼룩, 사실 겨드랑이에 있는 땀얼룩이 좀 많잖아요. 땀, 과주, 과탄산소다랑 주방세제 퐁퐁을 반반 섞으면 잘 지워진다. 사실 바르는 비트 있잖아요. 이게 다 되는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식초랑 막 주방세제 퐁퐁 섞고 과탄산소다에 주방세제 섞고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국가고시에는 커식주, 땀, 과주 정도만 알고 가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혈액이나 책, 단백질 성분이죠.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궈야 됩니다. 단백질은 더운 물에 응고가 돼요. 그러면은 그 얼룩이 들 거 아니에요? 항상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궈라. 이거 그렇게 중요해서 국가고시에 진짜 자주 나와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찬물 먼저. 사실 여러분 생리할 때 이렇게 팬티에 피 묻을 때 어떻게 하세요? 찬물에 조금 담가 놓습니다. 그럼 피기가 금방 빠져요. 한 10분 담가 놓으면. 그리고 나서 비누칠해서 빨면은 감쪽같이 깨끗이 된다. 이런 그림도 한 번씩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그림대로 맞추시면 돼요. 이거 뭐예요? 천을 대라. 천을 덮고 요 온도로 다림질해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어요. 이게 사실 국가고시에 나올 만한 문제일까요? 그만큼 요양보호사 국가고시는 뭐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 햇빛이 쨍쨍 옷걸이 써 있어요. 햇빛에 옷걸이에 걸어서 말려라. 이거는요? 햇빛인데 뭔가 그늘을 져있죠? 그늘에 옷걸이에 걸어서 말려라. 요거는요? 뉘어서라고 써있어요. 친절하게. 햇빛인데 뉘어서 말려라. 요거는요? 그늘에 뉘어서 말려라. 이런 거 한번 외울 필요 있나요? 그림 보고 맞추시면 됩니다. 냄새가 너무 심한 세탁물 막 꼬랑내 나는 양말 같은 거요. 붕산수에 담궜다가 안 헹구고 탈수하면 냄새가 없어진대요. 헹구지 않고가 중요하겠죠? 특이하니까. 삶을 때 뚜껑 열고 삶아요? 닫고 삶아요? 닫고 삶아요. 왜? 천 이상이에요. 세탁물이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의복 관리, 저녁 외출할 때는 밝은색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요 까만 옷 입은 사람 진짜 안 보여요. 이 사람은 본인이 보이는 줄 알고 막 이렇게 가죠. 진짜 깜깜하니 안 보입니다. 자전거도요 뭔가 이렇게 불빛 없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밤에 환한 옷 입어야 되고 웬만하면 노인분들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매트릭스는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고 지지력이 뛰어난 게 좋다. 베개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게 한다. 중요한 것만 굵게 갈게요. 국시 막판에 찝어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이죠. 의복 보관할 때 방충제를요 위쪽 구석에 놓는데요. 방충제를 요 위쪽 구석에 왜? 이게 방충제가 아래로 떨어지니까 위에다 놔야 된다 이거예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이거 아닙니까? 외출 목적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외출을 준비한다. 병원에 갈 건지 은행에 갈 건지 그것에 맞는 외출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분증은 필요한지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필요한 준비물이나 개인 소지품을 점검합니다.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돼요. 계단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면서 이동합니다.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 주고요. 동행이 만족스러웠는지 확인해요. 정보나 자료, 경비를 점검한다. 처방전과 비용을 준비한다. 화장실. 화장실을 사실 뭐 락스나 뭐 화장실 청결제 있잖아요. 근데 솔에 식초를 묻혀서 변기 안쪽을 닦으래요. 이게 잘 닦일라나요? 식초 냄새 엄청 난다고 하던데요. 쓰레기 관리 당일날 치운다. 물품을 정리정돈할 때 대상자 가족의 동의를 얻거나 뭐 대상자에게 물어보고 해야지 요양보호사 임의로 하지는 않는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관리. 이 문은요, 이 막대형이 좋대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 아파트 집 리모델링 할 일이 있었어요.
원래 동그란 손잡이였는데 이렇게 막대형으로 다 바꿨습니다. 막대형이 좋다. 뭔가 이렇게 잡을 때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거실은 문턱을 없앤다.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환기. 2-3시간 간격으로 3번 정도 하는 게 좋다. 한 번에 최소 10분에서 30분. 한 2시간 간격으로 10분씩 하면 되겠네요. 자연채광은 신진대사를 좋게 한다. 햇볕을 쬐면은 뭐 질병이 없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자에서는 자,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의사소통은 왜 필요할까요?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해할 수 있어요. 대화가 되면은요, 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타 전문직과 원활한 업무 협조를 할 수가 있어요. 타 전문직 누가 있죠? 방문간호조무사, 간호사, 시설장, 사회복지사. 너무 크지 않은 목소리, 높은 목소리 안 좋다는 거, 적절한 미소,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같은 눈높이 좋다는 거죠. 경청,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말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요, 미리 대답을 준비하는 게 그 듣는 걸 방해합니다.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하면 안 되겠죠. 공감, 느낀 바를 전달합니다. 너무 오버하지 않고요. 아, 그러셨군요. 결국은 그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야 돼요. 보통 이런 얘기 합니다. 아, 남편하고 이혼할까? 정말 안 맞아. 너무 짜증난다. 진짜 애들이 다 키워놓고 가야 되나 봐. 그러면 그래 언니 이혼해. 응? 형부 내가 봐도 아니더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사이가 나빠집니다. 둘은 이혼 안 하거든요. 결국은 이 본인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언니가 형부랑 안 맞아서 속상했겠다. 그냥 마음만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진짜 그렇게까지 싫으면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관계만 좀 안 좋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공감은요, 너무 공감하면 내 마음만 힘듭니다. 아, 그랬구나. 그냥 어느 정도, 그 정도 선에서만 생각해 줘야 돼요. 일일이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하셨군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나 전달법, 아이 메시지. 아우, 내가 이래서 기분이 좀 그랬어요. 조바심이 났어요. 걱정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그쵸?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까 제가 일을 못해서 좀 힘들어요. 업무 시간에 해주세요. 아, 계속 그렇게 부탁하시면은 제가 좀 지장이 생길까봐 좀 걱정돼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좀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두셨으면 좋겠어요. 식사 안 하시니까 건강이 걱정돼요. 젖은 옷을 안 갈아입으시니까 감기 걸리실까봐 걱정돼요. 이거죠. 항상 주어가 I, 내가 되어야 된다. 이게 좋은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서도 저는 야, 너 때문에 진짜 기분 나쁘더라? 이렇게 얘기가 자꾸 돼요. 이걸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맨날 백날 설명을 드리면서도 자기가 그래갖고 내가 좀 속이 상했었어. 이 말이 죽어도 안 나오고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배운 것을 써먹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노인성, 난청, 귀가 안 들리죠? 정면에서 눈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눈짓으로 신호 주고요. 입을 크게 벌려요. 바디 랭귀지를 써야겠죠. 반복하고 천천히 차분하게 얘기해주고요. 보청기를 착용했다면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합니다. 시각장애 대상자 정면에서 얘기해야 되고요. 대상자 접촉하기 전에 말을 먼저 건네야 돼요. 말하기 전에 잡으면은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누가 내 몸을 먼저 딱 잡았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팔 좀 잡을게요. 하고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언어장애. 평소에 멀쩡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뇌졸중이 왔어요. 언어장애 맞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림판 이용해서 말하는 게 좋다.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하는 게 좋겠죠. 조금 하면은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우쭈쭈 자존감을 올려줘야 돼요. 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을 잘하다가 내일 발음이 어눌해졌습니다.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자존감이 하락하고 살맛이 안 나겠어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우쭈쭈 해줘야, 칭찬을 해줘야, 긍정적인 공감을 해줘야, 그래도 어떻게 좀 더 내가 연습을 해봐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어요? 판단력, 이해력이 장애라면은요,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합니다. 주의력 결핍장애,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가뜩이나 주의력 결핍인데 밖에 막 경찰차 119 삐뽀 경찰차 띠용띠용 오고 막 시끄럽고 계란이 왔어요. 계란 이러면은 주의력이 얼마나 더 결핍되겠어요. 자극을 최대한 줄입니다.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익숙한 것에는 그나마 집중을 한다는 거. 진압력 장애.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너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인식시킵니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핫팩 붙일까요?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진압력 장애 대상자는요,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 아드님이 있네요. 이렇게 기억해 줍니다. 뭐, 가족 사진을 보고, 어머, 여기 귀요보님이 있네요. 이렇게요. 그리고 석양 증후군. 석양이 질 때, 밤만 되면 이상 행동을 합니다. 저녁 8, 9시만 되면은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함께 있어줘야 돼요. 뭔가 일거리를 줘야 됩니다. 낮 시간 동안 움직이고 해야 밤에 잠을 잘 자죠. 따뜻한 음료를 주거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을 제공합니다. 좋아하는 애완동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제가 싱싱이와 코코를 키우는데요. 싱싱이가 이제 3월이 되면 6살, 코코가 5살이 돼요. 수명이 15년이라고 하잖아요, 고양이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 10년 후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나중에 이제 치매가 걸렸어요. 저는 뭐, 치매 걸리면은 이제 소리 없이 사라지긴 할 건데, 함께 있어줄 이제 애완동물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싱싱이, 우리 코코코. 익숙한 소리, 좋아하는 일, 익숙한 노래 질러준다. 이제 항상 좋아하는 거, 익숙한 것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이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다고 하면은 뭔가 불편한가 하고 살펴보는 거고요. 요양보살 성추행이에요. 단호하게 제지합니다. 단호한 말을 사용해서 제지한다. 도대체 단호한 말이 사실 뭘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저는 사실 제 머리에서는 단호한 말이 안 떠올라요.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 가져갈 거예요. 이게 단호한 말인가요? 제 마음에는 솔직히 흡족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뭐 문제나 예시를 봐도 그냥 다 이 정도 선인 것 같아요. 뭐 좋은 방법 있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좋아하는 거 가져갈 거예요. 경고합니다. 이것도 조금 그런 게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를 꼭 가져간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대상자의 요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막연하게 질문하면 안 돼요. 오늘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저도 사실 결정장애 있어서 뭐 먹고 싶은지 몰라요. 차라리 비빔국수 드실래요? 잔치국수 드실래요? 이렇게 옵션을 단순하게 비빔국수 이렇게 뭐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게 질문하는 게 좋다는 거. 쉬운 단어, 짧은 문장을 사용하죠.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게 질문합니다. 간단하고 명료한 게 좋아요. 가까운 곳에서 얼굴 마주보고 말합니다. 항상 본인이 좀 무시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얼굴 마주보고 또박또박 좀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해요. 항상 현실을 알려줍니다. 과거를 회상하도록 유도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된대요. 단기 기억은 없지만 장기 기억력은 있으니까요. 과거를 회상하도록 유도한다. 또 저희 엄마 얘기가 나오는데 난 과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전 정말 그게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치매 대상자한테는 좋다는 거예요. 너무 옛날 얘기 많이 하니까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노인은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땐 그랬었지. 정말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너무 심해서 듣기 싫거든요. 하지만 이게 치매 대상자에게는 더 좋다는 거죠.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초기에는 주제가 바뀌고요. 뭔가 이렇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중기 때는 이름이 너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명칭 실어증이 생겨서 이름표를 부착해야 돼요. 근데 사실 뭐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았죠. 뭐 냉장고, TV 이런 거 애기들 한글 가르칠 때 엄마는 자식한테 이렇게 다 붙이는데 책상 뭐 이렇게요. 자식은 부모한테 그렇게 하지 않죠. 치매 말기에는요. 무언증, 말이 없어집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말기가 돼서 막 넘어지시고 고관절도 다치시고 이러면서 무언증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이 상태가 나빠진 거겠죠. 시선 맞추기 어려움이 있다. 시선은 또 맞춰질 수도 있는데 더 나빠지면 어려워지겠죠. 응답하지 않고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알아듣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항상 귀요보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면요. 멀리서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자기 이름을 이제 귀에 익숙했기 때문에 치매가 걸려도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 자기인 줄 알 것 같아요. 인지 자극 훈련. 빗소리나 개구리 울음소리 등은 청각적 자극을 주죠. 진압력까지 자극한다. 응급처치 돕는 방법. 요거 뭐죠? 하임리히법이다.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 갑자기 기침하면서 괴로운 표정, 숨이 막힌다는 거죠. 큰 기침을 시켜서 이물질을 뱉어내게 하거나 대상자 뒤로 가요. 그래서 요 부분.
배꼽과 명치 사이의 중간 부위 아니겠어요?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또 후상방 어디예요? 귀를 후상방으로 올리고 귀약을 넣는다는 거. 경련시, 경련하면은 중요한 거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 심폐소생술 할 때는 기도 확보를 할 때는 턱만 들어 올리죠? 경련은 고개를 옆으로 돌립니다. 왜? 거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가 막히니까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줍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라. 위험한 물건을 치워라. 공간을 확보해라. 응급처치에서요. 손상 입힌 화학약품, 음식, 구토물 등을 병원에 함께 가져간다. 만약에 자살 시도했어요. 독극물, 수면제 이거 들고 병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구토시켜도 되고 어떤 거는 위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토사물이라도 들고 가라 이겁니다. 화상, 2도 화상이 수포가 형성되는 겁니다. 화상은요. 디자마자 찬물에 담그는 게 최고예요. 15분 이상 담근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준 다음에 병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빨리 장신구를 빼야 돼요. 이게 붓고 나면은 안 빠지거든요. 그때는 전기톱으로 자르기도 힘들어요.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뺀다. 다친 부위, 골절 부위, 화상 부위는 장신구를 빨리 빼는 게 중요합니다. 골절 시 움직이지 않는다. 부목을 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장신구를 제거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냉찜질해야 되죠. 삐고 났을 때는 보통 1일에서 3일 정도 냉찜질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요. 네 번째 손가락 인대가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하루만 냉찜질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2, 3일 됐을 때까지 제가 이때부터는 막 그 파라핀 칠하고 했더니 이 붓기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의 상태를 보고 초반 3일까지는 계속 냉찜질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하루만 냉찜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붓기가 거의 한 달을 갔어요.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왜 문제행동이 생겨요? 치매로 인해서 판단력 장애가 오고요. 기억력이 없어요. 본인이 기억을 못하니까 불안하죠.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관심을 얻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함께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줘야 된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떡하죠?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현실은 인지시키는데 우리 산책 갈까요? 좋아하는 노래 들을까요? 이렇게 주의를 좀 환기하는 게 좋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오렌지 먹을까? 이런 거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됩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한다고 하면은요.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가씨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저는 어르신을 도와드리려고 온 요양보호사 기호보예요. 엄마, 나야.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죠. 제가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나 사랑해? 물었어요. 그럼 사랑하지. 뭘 물어? 이렇게 확답을 주면은 안심을 할 텐데. 그걸 몰라서 묻냐? 그런 건 왜 묻는데?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이유는요? 불안하기 때문이다. 뭔가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입니다. 반복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는다. 이유를 묻지 않아요.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를 물으면 안 돼요. 제가 이 짓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엄마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엄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빠랑 내가 아는 척 같다고 했잖아. 우리가 도둑이야? 정말 이렇게 무식하게 대처를 했었거든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랬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주고 사랑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양보호사 강의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과거에 저희 무지했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한다. 빨래 개기, 나물 다듬기, 콩 고르기,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근데 사실 요양보호사로 우리가 돈 받고 일을 나가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대로 하지만요. 사실 부모님한테 시간을 써서 엄마 이거 그림 좀 그려봐. 또는 색칠 좀 해봐 하면서 이렇게 교육도 안 시키고요. 엄마 같이 나물 다듬을래? 이렇게 안 해요. 이런 거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마. 맨날 이랬어요. 엄마가 설거지 하려고 하면 아빠가 어차피 지저분하게 하니까 하지 마 이랬어요. 이게 퐁퐁에다가 이렇게 수세미에다 퐁퐁을 해가지고 닦아야 된다는 것도 나중에 모르셔서 막 물로 손으로 닦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2번, 3번 하더라도 그거라도 하게 냅뒀어야 되는데 아빠가 하지마. 그렇게 하면 우리가 2번, 3번 해야 되니까 하지마. 그래서 결론은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더 없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랑 제가 너무 몰랐어가지고서는 그랬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치매, 음식 관련 문제 행동. 음식 관련 문제 행동이 왜 나타날까요? 과식하거나 배고프기 때문이에요. 이런 개념이 없어서요. 밥 먹은 걸 잊었을 수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 먹는 거예요. 저도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배가 고픈 게 아닌데 입이 심심하거든요. 그리고 먹는 게 아닌데 먹으려고 하는 거 이식 증상이에요. 다른 것을 먹는다. 밥 계속 달라고 하면은요. 식사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죠. 방금 드셨는데 뭔 소리예요? 이러면은요. 대상자 말을 부정하면 혼란스러워 한다고 했죠. 내가 또 스스로 자기가 바보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정하거나 뭔가 뭐라고 하면 굉장히 위축되나 보더라고요. 계속 밥 달라고 하면은요. 밥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고요. 달력에 점심 먹었다, 저녁 먹었다 표시하고요. 계속 정기적으로 식사를 거부하면은 빨리 보고해야겠죠. 내 선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치매 대상자가 과식할 때는요. 그 그릇의 크기를 작은 걸로 조절해서 먹인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안 주려고 해요.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좋아하는 물건과 교환한다. 이상한 비누를 먹고 있어요. 이거 좋아하시는 이거 사과를 드실래요? 꽃감 드실래요? 이렇게 바꾸는 거죠. 수면 장애, 수면 상태를 관찰한다. 치매 대상자는요, 2, 3일 동안 잠을 안 자다가 또 2, 3일 후에 계속 잠을 자기도 합니다. 잠을 좀 몰아서 자는 경향이 있어요. 낮에 좀 야외 활동, 산책도 해야 밤에 졸리겠죠? 낮잠 안 자는 게 밤잠을 자는 지름길이에요. 낮에 졸고 있다고 하면은요, 말을 걸어서 자극을 주거나 밖에 산책을 나갔다 옵니다. 야외 활동을 해야 밤에 잠이 잘 오니까요. 잠에서 깨어나서 외출하려고 하면은요, 함께 동행을 해야 되고요. 카페인은 피하는 게 좋겠죠. 최근 국시에 뭐 나왔어요? 치매 대상자가 밤에 누웠다가 일어났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준다. 또는 바지에 똥오줌을 지졌는지 본다. 회원부가 아픈지 본다. 이런 것들이 답이에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이라는 거죠. 최근에 입수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침대에 눕게 한 후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또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죠? 치매 배회.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니는 행위. 요즘에 안내 문자 오늘도 왔었습니다. 청량리 73세 빨간 티 추리닝 바지 이런 거 오잖아요. 거의 다 치매 환자입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실종되는 거예요. 배회. 일단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서 배회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지금 뭔가 배가 고프거나 똥오줌이 매린데 자기의 욕구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 불안한 거예요. 치매 대상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면은요, 화장실 데리고 가야겠죠. 화장실 갈까요? 대변 볼까요? 수변 볼까요? 물어봅니다. 친숙한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사실 요양원에 가면은 친숙한 사람이 가족은 없어요. 하지만 거기 있는 직원들이 결국 친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 면회가 되는 경우는 가는데 또 비대면일 때는 영상통화 하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배회 코스를 집 안에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집 안에서 배회하게 합니다. 근데 집 안에 배회 코스 만들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방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바닥에 여기를 차라리 걷는다 이거죠. 함께 산책한다. 차라리 손잡고 함께 산책하는 게 낫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 실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매 이름표 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하는 거 그런 거 해줘야 됩니다. 팔찌, 목걸이 이런 거요. 자녀들 전화번호. 의심, 망상, 환각시에 돕는 법. 망상은요, 사실이 아닌데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도둑망상, 네가 훔쳐갔지? 이거 진짜 가장 심합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거나 고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근데 솔직히 가족의 얘기를 했을 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이 계속 바람을 폈다거나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거나. 무조건 가족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조금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게 좋아요. 부정하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건 잊어버렸어? 그러면은 또 잊어버렸어? 어떤 숙여놨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같이 찾아볼까? 그리고 좀 찾아보는 게 좋겠죠.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귓속말 하면은요, 자기 욕하는 줄 알아요. 귓속말 하지 않습니다. 항상 현실감을 유지하게 한다.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요. 망상이 심하다고 하면은요, 안심시켜주고 보고합니다.
시설에서 침해 대상자가요, 막 뛰어들어와서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어요 이러면서 숨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 갔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심하시고 나오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어주고 안심시켜준다. 사랑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 하는 짓이 밉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줘야지 낫는다는 거. 윽박 지르고 왜 그래 도대체? 화내고 이러면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여기 독을 넣었어. 안 먹어. 그러면은 내가 먼저 먹어볼게.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낮에 사온 사과 맛있는지 먹어볼까요? 뭐 이렇게요. 항상 현실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아침 8시에요. 아침 먹을까요? 점심이에요. 산책할까요? 치매 파괴적인 행동.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파괴적으로 행동합니다. 좀 나쁘게 질 때가 있어요.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언젠가 본인 에너지가 소모되면은요, 파괴적 행동 중지하고 말 잘 안 합니다. 이 파괴적인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이내에 사라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왜 그랬어? 상기시키지 않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같이 그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화내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극 주지 않고요. 조용한 장소에 데리고 가서 조금 쉬게 합니다. 차 한잔 드실래요?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좋아하는 드라마 볼까요? 좋아하는 TV 프로 볼까요? 이렇게요. 충분히 이해하죠. 이렇게 표현해주고 우쭈쭈 우쭈쭈 내 편이다. 지지해준다. 옹호자의 역할이죠. 특정 노인을 마주치면 욕하고 화낸다고 하면요, 마주치지 않게 하는 회피요법이 가장 중요해요. 마주치지 않게 한다.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난폭한 발작을 막 하지 않는 한은 신체적으로 구속하지 마세요. 3. 출혈 시 심장보다 이 다친 부위를 높게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피가 덜 날 거 아닙니까? 그죠? 멸군 거즈를 이용해서 직접 압박을 한다. 직접 압박, 그 부위를 눌러주는 게 최고예요. 철 좀 들어라 이씨. 철문제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는다. 비타민C랑 먹어라. 이거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고요. 오렌지 주스랑 먹어라. 이거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답입니다. 자몽주스랑 고혈압약, 지혈증약 먹으면 안 된다. 분할성이 있는 약은 쪼개서 먹을 수 있지만 분할성이 없는데 쪼개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장염 코팅제, 코팅된 약은요, 분할하지 말아라. 이 코팅된 이유가 뭐겠어요? 이 코팅된 상태로 들어가서 약발 받아라. 이거 아닙니까? 고혈압약 같은 거 임의로 쪼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24시간 내내. 고혈압약 하루에 한 번 먹잖아요. 24시간 내내 균일한 농도로 녹아야 되는데 반 잘라서 먹는 순간 갑자기 그냥 초반에 혈압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약은 임의로 잘라 먹는 게 아닙니다. 약이 너무 커가지고 대상자가 못 삼켜, 엄마가 못 삼켜. 그러면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그만 약으로 변경하든지, 안 되면은 의사가 이거를 뭐 잘라 먹을 수 있는 약이면은 그 약국에서 잘라 달라고 하세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항상 의사에게 물어봐야 돼요. 심폐소생술. 심폐 기능이 멈춘 후 4에서 6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뇌손상이 온다.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지금 이태원에서 압사사고 났었잖아요. 이게 심폐소생이요, 심정지 되고 4분에서 6분 이내, 이게 골든타임이 아닙니까? 이 안에 심폐소생술을 못하면 뇌사 빠져요. 뇌가 손상된다는 거예요.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로 저혈당 왔을 때 뇌가 손상이 됩니다. 이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사실 119 불러도 빨리 와야 10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CPR을 배우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쓰러졌을 때, 대상자가 쓰러졌을 때 내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4분에서 6분이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못하면은 사실 어렵다는 거죠.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 뇌손상을 초소하기 위해서이다. 제가 예전에 이제 아빠가 갑자기요, 뭔가 이렇게, 제가 그때 외식하고 조금 집에 8시인가 들어왔는데, 저녁 먹고 들어왔는데, 아빠가 이렇게 기운 없이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 왜 그래? 그랬더니 체한 것 같다 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나 앉아봐. 그래서 제가 막 손 여기 막 누르고 등 쳐주고 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눈을 감고 딱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이제 실신 같은 거였죠? 너무 놀래가지고, 뭐 난리 났었죠. 근데 다행히 한 5분 정도? 만에 눈을 뜨셨어요. 119 오고 난리 나서 뭐 뇌졸중 전조 검사하고 했는데 결국은 급체를 해가지고서는 체함의 순환이 안 돼서 그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그렇게 의식을 잃더라고요. 우리 배웠잖아요. 별것도 아닌 질병에 의식을 잃는다. 노인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또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대상자든 부모님이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날요, 제가 아빠 일으키지 않고 제가 눈앞에서 이렇게 쓰러지는 걸 못 봤으면요, 그냥 주무시다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자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한다. 그냥 혼자 그래서 있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수정 확대 가족. 노인과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보살피는 것도 좋지만 사실 같이 사는 게 부모님한테는 좋죠. 자식은 좀 피마르는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어쩌겠습니까. 심폐소생술의 단계 반도가기 인상 반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움 요청하는 겁니다. 119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빨간 티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술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 압박하는 게 심이죠. 인공호흡 10초 안에 2번 부는 게 폐를 소생하는 겁니다. 기도 유지는 중간에 고개를 똑바로 제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태 확인한다. 이 순서 국가고시 나왔죠? 반도가기 인상. 이거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도 맨날 나와요. 반응을 확인하는 거 언어적 자극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말로 하는 거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움 요청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거죠. 가슴 압박은요? 어떻게 하죠? 체중을 실어서 압박합니다.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이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이렇게 수직이 되게 합니다. 체중으로 누르는 거예요. 손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CPR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다 실습해보셨죠? 1분에 100회에서 120회. 1초에 2번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초에 2번 누르면은 1분은 60초니까 120회 되죠? 가슴 아래 이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 요 중앙을 눌러주는 거예요.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입니다. 이 손의 위치를 변경하면 안 되고요. 깍지를 껴서 이 아래 손 꿈치를 대고서는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실어서 가슴을 압박한다. 머리를 뒤로 젖히는 거지 고개를 옆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인공호흡은요. 10초 이내로 2번 한다. 이것도 국시 보기에 나왔어요. 패드 부착 위치 맨날 나오죠? 여러분 조수석에 차 탔어요. 안전벨트 이렇게 하잖아요. 오른쪽, 왼쪽. 대상자의 오른쪽, 왼쪽입니다. 우리 눈만 왼쪽, 오른쪽이지 대상자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3,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림이든 말이든 맨날 나오잖아요. 그쵸? 오른쪽, 왼쪽. 자동 심장 충격기. 일단 기계는 전원을 켜요. 패드를 오른쪽, 왼쪽에 붙여요. 심장 리드 분석할 때 어떻게 해요? 모두 물러나세요. 환자에게 다 떨어져 있어야 돼요. 누군가 막 손발 주무르고 하면은 이 리듬이 분석되잖아요. 대상자 혼자만의 심장이 분석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이게 자동 심장 충격기죠? 옛날에는 제세동기라고 했어요. 심폐소생술 중간중간에 계속합니다. 리듬 분석할 때만 손을 닿지 않고요. 나머지는 계속 심폐소생술하고 기계 돌리고 심폐소생술하고 심장 충격기 돌리고 이러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이걸 뭐라 그래요?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 아래 또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한다. 심장 리듬 분석 중에만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한다. 119 와서 인수인계 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